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레티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특별한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피아노 전공을 살려서 그냥 영화 음악 쪽에서도 잠깐 일했었고 강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또한 그러시겠지만 특히나 저는 그 시기에 미래에 대한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중반에 진로 고민을 저는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뿐더러 뭔가 그냥 막연하게, 진짜 막연하게 더 나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또 반면에는 그냥 지금처럼 삶이 앞으로 쭉 흘러갈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혹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너무 크더라고요. 전공 선택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전공 살려서 일을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미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20대 중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이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늦은 나이기도 하거든요.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되게 막막했고요. 물론 내가 지금 돈벌이가 안 돼서 막막했다라기보다는 현실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뭔가 답답한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일을 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 와중에 우울감도 생기고요. 불안감도 저는 생겼었고, 막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 막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뒤엉켜가지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저는 그때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래도 제가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진짜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근데 정작 제 정신은 다른 세상에 가 있었던 거죠. 저는 현실과 제 마음이 딱 일치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쇼호스트 아카데미에 다니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어요. 왜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게 됐었냐면은 제가 그때 피아노를 가르치던 제 수강생 분 중에 그 기자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 기자분께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은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말주변도 되게 좋으신데 혹시 쇼호스트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물론 그냥 흘리는 말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저거를 준비하면은 왠지 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타고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하면서 말주변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승산이 있겠다. 가능성.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80%는 있어 라고 저는 스스로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진짜 한 3일 고민한 것 같아요. 딱 그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딱 판단이 섰을 때 진짜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쇼호스트 아카데미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쇼호스트 가장 많이 배출하고 가장 규모 크고 가장 비싼 곳에 가가지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진짜 바로 했어요. 이성적인 판단과 고민이 끝났으니 이제 나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겨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가 20대 중반이면은 현실적으로는 빠른 나이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물론 중간에 운이 좋게 뭐 목소리만 나가는 아나운싱도 해보고 광고도 찍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광고도 찍고 쇼호스팅도 실제로 해보고, 이게 실제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면 그 물건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스터디도 나갔었어요. 제 안에 새로운 경험들을 진짜 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쌓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두 투자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해야 삶이 최소한이라도 바뀔 것 같았으니까.
막 그렇게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가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이 제 안에 막 쌓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순간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매일매일이 챌린지의 연속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계속 노력만 해야 되는 시기가 길어지면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요. 이성적으로 저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매 순간 노력을 했어요. 내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어. 그렇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이상의 노력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나 내가 지금 이걸 너무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그때마다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난 아무것도 안 바뀔 거야. 라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 다그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진짜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쇼호스트가 내 인생의 꿈이야. 라기보다는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 간절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 순간 제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는 그런 순간들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충고들을 저 스스로에게 하는 습관은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경험을 쌓아가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진짜로 가장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 나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지인들의 응원이나 그러한 조언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응원하고 다독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저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감성적인 태도는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는요, 감정적인 시선을 버리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객관적으로 내 가능성을 가늠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노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집중력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릴 땐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플랜을 짜야 돼요. 그 결과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 돈들을 다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제가 저 자신을 엄청나게 믿으려고 노력했죠. 믿어지진 않아요, 저절로. 내가 나를 저절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믿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정말 소중하고 지금도 제 모습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능동적으로 삶을 사는 방식을 저는 그때 배웠어요. 진짜 열심히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런저런 경험도 거의 커리어를 쌓은 거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쇼호스트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공채에 계속 도전을 하고 이제 모바일 쇼호스팅 하면서 커리어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내가 이 시점에서 고를 할지 스탑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딱 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스탑했어요. 나 더 이상 쇼호스트는 안 해. 쇼호스트는 미련 없어. 사람들은 점점 TV를 안 봐. 이제 10대 20대들은 인스타로 쇼핑을 해. 점점 홈쇼핑 매출은 매년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 그럼 현실적으로 저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나게 떨어졌네? 라는 생각에 저는 과감하게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버린다고 해서 제가 그 1년 동안 쌓은 노력과 커리어들이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꽂혀가지고 좁은 시야로 그것만 바라보는 태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쇼호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쇼호스트를 준비했어. 쇼호스트가 되지 않았어. 라는 것만 보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능력도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한 확신도 되게 많이 생긴 시점이었어요. 딱 그때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 피아노 전공해서 영화 음악 일 잠깐 했었고 피아노 강사 일 했어.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쇼호스트 준비해가지고 광고도 찍고 아나운싱도 하고 쇼호스팅도 했어. 그리고 마케팅 공부까지 했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진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쇼호스트 딱 그냥 멈추고 바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디렉팅 역할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직원이 딱 저인 거예요. 진짜 타이밍 너무 좋게 입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한 콘텐츠 디렉팅 기획 일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내가 조금 할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영화 음악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줄 알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도 같이 하게 됐는데 전문성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끊어가지고 주말마다 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회사에서도 한 1년 일했나? 1년 동안 디렉팅 하면서 영상 편집을 같이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습득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제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이 회사를 더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고, 스톱,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를 이제 객관적으로 또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준비된 내 지금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현실적인 접근으로 채널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가진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유튜브를 하면 잘하겠다라는 판단이 생겼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막상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는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요, 채널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이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익이 금방 날 수도 있어. 혹은 평생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케이, 나 유튜브 해봐야 되겠어. 왠지 가능성 있을 것 같아. 근데 유튜브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나는 어쨌든 독립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삶을 꾸릴 수 있지만은 자금이나 그러한 여유가 생기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를 찾았냐면요, 절대 야근 안 하고, 그러니까 월급이 크진 않아도 돼. 에너지를 뺏지 않으면서 퇴근 후의 시간, 그리고 주말의 모든 시간들이 유튜브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진, 그리고 나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그러니까 내 채널을 운영하면서 내가 내 컨텐츠를 이제 짜야 되니까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좀 머리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딱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요. 4.5일제에 칼퇴, 그리고 진짜 기획팀에 들어갔어요. 컨텐츠 기획팀에. 삶이 어땠냐면요, 월화수목은 퇴근하면 집에 와서 한 3시간에서 많으면 5시간을 유튜브에 엄청 집중하면서 일을 했고, 금요일은 낮에 퇴근하니까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전 유튜브 일을 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 하나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려요. 진짜 1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잊을 수가 없는데 퇴근하고 울면서 일했어요, 제가.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컸었고, 그래서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진짜 장담하는데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하루 종일 편집하다가 잠에 들잖아요. 잠도 부족했어요, 그때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우울증까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집중력은요, 여러분, 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체력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는 헬스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못 가도 2회는 갔어요. 2일에서 3일을 그렇게 헬스를 가면서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쏟아 부었어요. 유튜브에. 딱 2년까지만 버텨보자. 고 스톱을 그때 생각하자. 그래도 나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많고,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뭐 안 되더라도 2년 동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 분명히 될 것이니 2년은 투자하자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
제가 근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좀 버틸 수 있었던 저의 무기가 뭐였냐면은 그 전에 쇼호스트를 준비하면서 배운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 있었기도 했고 뭔가 현실적인 판단력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라는 그러한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방식도 정말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진짜 내가 정말 오늘은 너무 쉬고 싶어, 진짜 오늘은 너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안 해도 돼. 다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바꾸고 싶으면은 해야 돼.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항상 선택지를 스스로에게 줬던 것 같아요. 딱 1년 되는 해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또 운이 좋게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에세이도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전업 유튜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2막이 펼쳐진 거죠. 저에게는. 1년 동안 유튜버로만 활동을 하고 에세이를 썼어요. 한 해 동안. 올해 2월 중순에 출간을 하는데 물론 작년도요, 여러분. 일만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영상 만들고 글 쓰는데 다 투자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딱 노력하는 만큼 새로운 경험, 변화가 제 삶에 주어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딱 원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만큼 삶이 바뀐다 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는 시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게 맞는지 감을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인생 살면서 이러한 시기는 분명히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는 딱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만큼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는 지금 해석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독하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집중력과 에너지를 저한테 다 썼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은 90을 일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삶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만들고 싶어요. 경험들을 더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9할 정도를 다 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여유가 생긴 이유는 능동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인 거죠. 삶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해답만 있을 뿐이에요. 내 스스로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나조차도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거예요. 삶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